1위가 테슬라입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충전 인프라도 1위를 하려고 움직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전기차, 이제는 충전소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전문가님과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플로우는 테슬라, 이번에는 충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충전소 관련주들의 흐름이 과연 이런 이슈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충전소 투자 전략입니다. 전기차 투자 전략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테슬라가 충전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저번에 충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봤었고, 앞으로 꾸준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테슬라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테슬라 충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서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반등폭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주가가 10일 기준으로 해서 10일 거래의 연속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또 이제 30% 넘게 폭등을 한 건데, 이러한 와중에 테슬라 전기 충전소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내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기차 충전소는 예전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점. 물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 성장도는 당연히 한계를 보일 수가 있겠죠. 충전소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진 만큼.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부터는 성장해 나가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이냐? 테슬라가 전기 충전소에 대해서 점유율을 완전히 지배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거죠.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제 테슬라 전기 충전 방식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게 됐다라는 점에 대한 겁니다. 이미지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테슬라의 이제 북미 충전 표준식이 있습니다. NACS라고 하는 이 북미 충전 표준식이 있는데, 이번에 이 제너럴 모터스, GM이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합동 충전 시스템, CCS라고 합니다. 이 CCS 대신에 테슬라식 충전 방식, 이 북미 충전 표준식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기대감이 좀 떠오르고 있는 거죠. 이 CCS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현대차나 기아,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용 중인 충전 규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CCS가 역시나 우리나라 이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현재 NACS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GM, 그다음에 포드까지도 NACS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소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조금 가져가는 거 아니냐. 지금 보게 되면 테슬라가 60% 정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GM과 포드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서 거의 80% 정도를 지금 이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전기차 10대 중에 8대 정도는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을 따른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포드와 GM이 합류한 것만으로도 매출이 연간 한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는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는 약 4조 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2032년까지는 약 7조 원 정도까지 매출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순히 전기차 충전이 테슬라의 사업 부분에 추가가 됐다, 그리고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으로도 지금 현재 이 매출이 상당히 큰 속도로 뛰어오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결국에 이제 이 미국 충전소를 거의 이제 점유율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테슬라향으로 이 미국에서는 충전소가 많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기에 테슬라를 사는 게 당연히 전기차 충전하는데 편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에 충전소가 있다 혹은 뭐 주유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보통 내가 사용하는 주유소나 혹은 이제 내 차에 맞는 이런 주유소나 충전소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소비자들이 봤을 때에도 당연히 충전소가 테슬라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 대한 소비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이 충전 방식을 사용하게 됐을 때 지금 현재 현대차나 기아가 사용하고 있는 이 CCS 충전 규격에는 소비자들의 이 수요 심리가 그렇게 높게 뛰어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오히려 CCS 현대차 기아에서 테슬라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CCS에서 NACS로 같이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 일부 차량들, 뭐, 아이오닉 5라든지, 혹은 뭐, EV6라든지, 이러한 차량들에 이미 이 CCS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NACS로 넘어가려면, 따로 이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NACS와 CCS를 동시에 탑재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동시에 탑재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2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또 공간을 또 많이 차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상에 취약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같이 진행이 될 확률은 조금은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브스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CCS의 죽음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테슬라, 그 다음에 GM, 뭐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결론적으로 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든 대부분의 이 전기차 충전 방식이 NACS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어찌됐든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업, 뭐 기아 같은 이런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도 결국에는 넘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비용이 또 얼마나 생겨나는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또 얼마나 이 시기가 조금 소요가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는 부분으로는 NACS가 워낙에 이제 확실하게 점유율을 가져갈 것 같아서 이 테슬라의 충전소 점유율을 확대하는 부분은 워낙에 조금 확실해졌다 정도로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동차 중에 이제 전기차 좀 사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얘기 들으면 이거 바뀌면 사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관련주들, 그러니까 충전소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예전에 한번 저희가 충전소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었을 때 제가 탑픽으로 디스플레이텍을 꼽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현대나 기아가 이 기업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게 되면서 이 충전소 관련해서는 디스플레이텍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반응이 아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오늘 나온 이슈는 테슬라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테슬라발 이슈를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크게 수혜를 받는 종목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휴맥스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가 있겠죠. 왜 이제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탄력을 받느냐라고 하면 이 휴맥스가 테슬라 전기차 충전 납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를 통해서 국내의 이 급속 충전 시장의 점유율을 상당히 크게 가져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휴맥스가 가장 크게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나뉘어진 거죠. 국내 현대나 기아가 충전소 쪽에 무언가 사업을 좀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텍이 수혜를 받는 거고, 테슬라가 충전 서비스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휴맥스나 휴맥스 홀딩스가 수혜를 받는구나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두 종목의 특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디스플레이텍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무언가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그날 좀 빠르게 나오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제가 항상 이제 이 수급이 들어가고 나서 그 수급에 의거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디스플레이 텍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수급이 들어가고 그 수급이 들어온 다음날 혹은 그 다다음 날에 바로 탄력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죠. 그리고 앞에 이 뒤에 구간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왔을 때는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성을 가져가기에는 살짝 기대감이 약하다, 수급이 약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 텍 같은 경우에 지속성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결국엔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모습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충전소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은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날 잠깐의 이러한 이제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탄력이 나온다 뿐이지 지속성을 가져가기에는 아직 시장에서 무언가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당장에 나오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라가는 듯 하지만 무언가 힘을 크게 받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보시게 되면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 일전에 그날 당일에 들어와 버리다가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이 대부분이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쭉쭉쭉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날 당일에 그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오늘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언가 매력도는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있기는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의 시장에서 완전히 베스트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휴맥스를 만약에 노린다라고 하면 한 차례 정도 눌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고개를 틀어줄 때 이 구간에 조금 접근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소는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은 가져주지만 어느 정도 이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약간의 힘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트레이딩 쪽으로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군이다라는 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소는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이게 현대기아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테슬라 쪽이면 휴맥스 홀딩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략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은 테슬라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전소에 대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건 지금 현재 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어봐도 그렇고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미국 내에서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현대나 기아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또한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이 현대나 기아가 테슬라와는 충전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러한 테슬라 향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충전 규격을 또 고수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지켜보면서 과연 또 이 부분이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내 충전소 사업에는 또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이러한 흐름들은 한번 꾸준하게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디스플레이 때도 그렇지만 뭐 휴맥스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하게 지속성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빠르게 단기 트레이딩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잠깐 차트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디스플레이 텍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구간이 항상 있었죠.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수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수급에 의거해서 트레이딩을 노리는 그러한 전략을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때도 그렇고 무언가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 결국에는 전기차 충전소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탄력이 끝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겠죠. 전기차 충전 쪽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성장할 산업군입니다.
때문에 꾸준히 주시할 필요성은 있대. 이 종목군들이 뭔가 지속성은 가져가지는 못하니까 그때그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 CPI 그다음에 FOMC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이번 주 CPI 그다음에 FOMC 때 금리 동결이라는 결과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7월 말까지는 굉장히 또 이제 좋은,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때문에 이번 주 정도만 조심해서 잘 진행을 해보면 또 이제 우리에게는 또 매매하기 좋을 만한 그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정도만 한번 조심해서 잘 포트를 꾸려 나가시기를 어느 정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대감 잘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 플로우에서 계속 좋은 힌트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전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